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조금 재밌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소음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요, 주택 성능 등급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기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다섯 가지 어떤 성능에 대해서요, 어떤 이제, 그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그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소방 등으로 이렇게 이제 크게 분류가 되고요. 여기 이제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화재 소방 등급은 이제 역시 화재 소방과 피난 안전, 그리고 이제 생활환경 등급은 놀이터 등 이제 주민 공동시설, 그다음에 이제 약자 배려, 홈 네트워크, 방범 안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급이 나눠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관련 등급은 적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내 공기질이 괜찮은지, 일조량이 괜찮은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성능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이제 등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구조 관련 등급은 이제 가변성, 수리 용이성, 내구성을 따지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소음 관련 등급은 이와 같이 이제 다섯 가지의 성능에 대해서 등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내용들은 요 소음 관련 등급 다섯 가지의 등급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지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이 성능 등급을 받아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1000세대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전에 이러한 이제 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성능 등급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되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볼 게 이제 소음 관련 등급이기 때문에 이 이제 10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소음 등급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다섯 개가 있었죠. 다섯 개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소음 관련 등급에 대해서, 어떤 이제, 파악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개가 있는데요. 이 다섯 개를 보면은, 위에 네 개는 이제 실내 소음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화장실 소음, 경계 소음. 이 부분은 이제 실내 소음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내 소음은 바로 지금 이제 요즘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큰 사회적 이슈, 문제 이슈가 되고 있죠. 현재도 그 층간 소음에 관련된 그런 이제 항목이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외부 소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실내 소음과 외부 소음이 있는데 실내 소음에는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어떤 등급을 매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은 이제 고체 전달음이 되고요. 이제 화장실 소음과 이제 경계 소음은 공기 전파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체 전달음이라고 하면 이제 소리드본 노이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스트럭처를 타고 전달돼서 들리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경우에는 이제 플로어나 이제 바닥이나 벽체를 타고 아래층이나 위층에 전달되는 벽체가 이제 울려서 전달되는 거를 이제 고체 전달음이라고 하고요. 공기 전파음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이제 사운드 소스로부터 바로 이제 투과돼서 들리는 음을 공기 전파음, 에어본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뭐 고체 전달음만 들린다든지 공기 전파음만 화장실 소음이 이제 100% 공기 전파음이다라고는 이제 할 수 없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이 포션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경량 충격음이 어떻게 이제 등급이 매겨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량 충격음은 이 그림과 같이 이제 하이를 신고 보행할 때 이제 발생하는 충격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가볍고 딱딱한 소리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서는 이제 보통 어떤 소리냐면은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식탁에서 뭐 떨어뜨렸다거나 뭐 하는 경우에 나는 소리를 이제 경량 충격음이라고 하고요. 특히 또 이제 가구, 의자를 이제 식탁 의자들을 끌 때, 이제 나는 소리들이 이제 경량 충격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방법은 이제 KS에 2810-1에 이렇게 이제 잘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바로 경량 충격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방법은 이제 이 KS를 찾아보면 이제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한 내용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경량 충격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과 같이 태핑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머신에 이제 전원을 연결하면은 이 하부에 이제 해머가 있습니다. 해머가 이제 5개 있어서 이 해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에 충격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탁탁탁탁탁탁탁탁 하면서 이제 바닥을 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밑에 층에서 이제 보통 수음원이라고 하죠. 수음실에서 밑에 층에서 이제 거실에서 방에서 이제 소음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계를 이용하고요. 측정된 소음은 이제 규준하 충격음 레벨이라고 합니다. 규준하라고 이제 케이스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L-NAW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어떤 이제 수음실에서 측정한, 아래층에서 측정한 소음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 웨이팅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4개 지점 이상의 이제 어떤 이상에서 이제 측정해서 그걸 평균해서 이제 나타낸 값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날 때 주파수 분석을 실시해서 125Hz에서 2000Hz 요 사이 대역의 주파수 분석을 실시해서 같이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법에 의해서 이제 소음 레벨을 측정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등급은 이제 소음 레벨이 적어야지 좋은 거니까 43dB 이하가 됐을 때 1등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dB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제 4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을 받으려면은 58dB 이하가 돼야지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중량 충격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량 충격음은 무겁고 이제 둔탁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아파트에서 이제 아이들이 놀 때, 뛸 때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충격음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들이 쿵쿵거리면서 이제 걸을 때도 이제 이러한 충격음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 방법은 이제 KS 2810-2에 나와 있고요. 시험 방법은 역시 이제 어떤 충격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량 충격원을 이용하는데요. 이 머신은 이제 이 그림과 같은 이제 설비인데요. 방 머신이라고 합니다. 방 머신. 뱅 머신이라고도 뭐 이제 말할 수 있겠네요. 뱅 머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머신은 이제 애들이 이제 어떤 쇼파에서 이제 뛰어내릴 때 쿵쿵거리는 소리를 재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전을 연결하면은 이 타이어가 이제 바닥을 쿵 하고 치고 또 올라갔다가 쿵 하고 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래층에서 소음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바닥 충격음 레벨에서 LDCI, Fmax, AW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냥 최대 음압 레벨을 수음실에서 아래층에서 이제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3에서 이제 5지점을 이제 측정을 해서 수음실에서 측정해서 평균 낸다라고 하고요. 이와 동시에 역시 500Hz 이하의 저주파에 대해서 소음 분석을 해서 같이 이제 표기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급은 이와 같이 이제 똑같이 4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4등급으로 나누는데, 역시 이제 소음 레벨이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40dB 이하가 이제 1등급을 받고요. 4등급은 이제 47에서 이제 50d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을 받으려면은 역시 이제 50dB 이하가 나와야지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경계소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계소음은 이제 세대 간 차음 성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계소음은 아래 위층이 아니라 옆층, 그러니까 이제 같은 층에 있는 인접 세대 간의 이제 차음 성능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경우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차음 성능을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과 손실을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든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투과 손실, 어떤 이제 그 차음제 투과 손실을 측정하는 그런 이제 시험법에 의해서 평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경계벽의 이제 구조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는 이제 건설사에서 이미 이제 많은 시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백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재료는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지면은 1등급이라고 한다. 이런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차음 성능에 의한 평가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KS 규격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규격을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규격은 이제 시험실에서 이제 투과 손실을 측정하는 거고요. 이제 주파수별로요. 이제 보통 이제 음원실과 이제 수음실을 나눠서 그 중간에 이제 차음제를 놓고 이제 투과 손실을 측정하잖아요. 그 이제 시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규격은 전에 이제 저희가 한번 얘기했던 사운드 트랜스미션 클래스에서 이제 투과 손실 측정한 투과 손실치를 주파수별로 이제 측정했는데 대표값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 대표값을 읽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역시 얘기했던 투과 손실 측정법에서 이제 STC 사운드 트랜스미션 클래스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같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법에 의해서 이제 시험을 하면은 이와 같은 이제 결과값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RW가 투과 손실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시험 방법에 의해서 이제 그 값을 구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가로에 C와 CTR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펙트럼 조정항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보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떤 이제 소음원에 따라서 이제 투과 손실이 저하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정해 줬다라는 이제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이제 갖는다라고 하고요. 아주 작은 값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정항을 제가 이제 스펙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하던데요. 그래도 이제 그 예제가 KS 규격에 보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과 손실치를 이제 주파수별로 이제 구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넣고 빼고 하면서 어떤 이제 값을 구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한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값이 워낙 이제 저희가 이제 아주 정교한 값이 그렇게 이제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투과 손실만 구하면은 거의 이제 비슷한 값을 갖는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고, 정확히 이제 KS 규격대로 평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조정항을 구해서
케이스에 이제 예제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 방법에 의해서 어떤 부정치를 구해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와 이제 CTR은 이렇게 이제 C는 이제 고주파 소음에 대한 어떤 보정치고요. CTR은 이제 저주파 소음원인데요. 고주파 소음은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CTR은 이런 소음이 이제 어떤 이제 투과 손실 저하량을 갖는다라고 이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정도의 내용으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은 이 경우에는 이제 투과 손실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니까요. 63dB 이상이 되면은 이제 1등급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와 이제 공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이제 1등급이다. 거의 인접 세대가 없으니까 이제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경우는 이제 더 좋은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가 이제 63dB고요. 4등급은 이제 48에서 53dB가 나오는 그레이드를 4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8dB 이하의 투과 손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등급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구조에 의한 이제 평가 등급을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어떤 백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규격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조립식이 이제 가장 투과 손실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두께가 가장 이제 작은데도 이제 뭐 1등급이고요. 콘크리트 철거는 조금 더 250이니까 더 두꺼운데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은 콘크리트, 조족조, 블록조, 뭐, 이건 이제 벽돌 쌓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300T 이상이 돼야지, 이제 1등급을 받는 거를 보면은, 이 조립식 콘크리트판이 가장 이제 투과 손실이, 좋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두께에 의해서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 정도 백데이터는 건설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급이 매겨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화장실 소음의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소음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변기를 사용해서 이제 물을 내리는 소리라고 하죠. 이제 급배수 소리와 이제 이 화장실에 이제 에어덕트가 있으니까요. 이 에어덕트의 어떤 이제 덕트의 이제 공기 전달음 이런 음들이 이제 화장실 소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방법은 이 화장실 소음의 평가 방법은 6가지의 이제 소음 저감 공법이 적용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점수를 각각의 이제 시공 방법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의 이제 합산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합산 점수가 9점 이상이면 1등급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4점 이하는 4등급을 주는 그런 이제 평가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4점 이하라도 이제 등에는 없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대별 급수압이 이제 2.5kg per 스퀘어 센치 이하로 유지되면은 이제 3점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수압이 이제 작으면은 이제 받는 점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절수형 변기를 채용했을 때 이제 점수를 2점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수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을 조금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변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기에는 이 그림이 이제 로우 탱크 변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척 밸브 변기는 이렇게 이제 변기 뒤에 이렇게 이제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일반 건물에 이제 많이 적용되어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척 밸브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어떤
구분에 따라서 대소변형에 따라서 물을 얼마만큼 적게 쓰느냐에 따라서 절수형 변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2점을 준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배관 지지부나 이제 벽바닥에 이제 관통 부위가 있는데 이곳에 이제 어떤 완충제를 아래 그림과 같은 이제 어떤 절연체를 이용해서 시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1점을 준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저소음용 배수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2점을 준다라고 합니다. 저소음용 배수관은 추철관을 얘기한다라고 해요. 철로 되어 있는 관을 사용했을 때 저소음용 배수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요게 이제 바로 PVC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 관, PVC 관 대비해서 5dB 이상 양호한 배수관을 저소명 배수관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바로 추출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관을 사용했을 때 2점을 주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배수관의 이제 그 배관 방식을 어떤 방식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4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화장실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천장에 이제 그 플라스틱 천장판이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보통 되는데 그 판을 열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안에 이제 상층에 이제 화장실에 이제 변기나 이제 세면대에 이 파이프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요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선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당해층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층에서 보면 파이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해층에 설치하거나 플라 내에 이렇게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당해층 배관 방식이 되거든요.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소음 저감 효과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점수 4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에어덕트를 어떻게 이제 적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점을 주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 아파트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기 팬이 있고요. 각 층에 화장실에 팬이 있고 덕트를 통해서 공동 배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외부로 방출되게 일반적인 이제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나온 구조는 각 층에 이제 배기관이 별도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거나요. 아니면은 이제 이게 이제 뭐 아래층 위층과 연계 없이 이제 배관이 돼 있거나, 그리고 이제 요 부분 같이 어떤 이제 머플러 소음기가 적용돼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2점을 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음도 줄고, 요즘에 이제 뭐 이 배관을 타고 이제 뭐 담배를 피는 경우에 이제 담배 연기가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직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까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6가지 시공 방법에 대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시공이 채택돼 있다라고 하면은 합산해서 9점 이상이 되면은 1등급, 3점 이하는 이제 4등급, 이렇게 이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외부 소음에 대해서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소음은 이제 실외 소음이죠.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제 들리는 소음이죠.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었을 때 얼마만큼 소리가 들리느냐.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 소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 소음이 이제 등급이 매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층에 대해서 이제 실외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이제 6층 이상 세대에 대해서 실내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실내 소음이라고 해서 외부 소음인데 실내 소음이 있어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층 이하는 이제 실내 소음 기준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5층까지는 실내 소음을 평가하고 그 이상 층에 대해서는 실내 소음을 평가해서 어떤 이제 외부 소음 등급을 매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상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층에 대해서 이제 실외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인데요. 이 예측 방법은 이제 국토해양부 고시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 예측법을 이제 보시면은 일단 이제 도로교통소음을 이제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단지에 이제 가장 최악의 이제 상태에 있는 소음이 이제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파트의 이제 거리 감세를 따지고 해서 이제 각 층의 소음 레벨을 구해서 이제 그 예측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리 감세만 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음원의 이제 크기를 예측하고 그리고 거리 감세에 의해서 각 층의 소음 레벨을 측정해서 이제 가장 시비한 경우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 레벨이 이제 작아야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50dB보다 적었을 때가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에서 65dB가 이제 4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5dB는 65dB 이상이 되면 이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65dB가 마지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6층 이상 세대 실내 소음 기준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주변이 이제 시끄럽다. 도로교통 소음이 영향이 커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이제 국토해양부 고시를 보면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실내 소음도 예측 방법을 보시면은 이제 소음원의 이제 도로교통 소음의 소음의 크기를 평가를 하고요. 이제 거리 감세를 계산하고 똑같이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실내 소음이니까요. 베란다 샤시에 투과 손실을 이제 예측하거나 이제 평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실내 소음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5층 이하는 실외 소음을 평가하고 거기에 각각에 대해서 레벨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 소음을 평가해서 그때 이제 점수를 매겨서 요 해당하는 점수를 각각 이제 더해서 최고의 이제 문제가 안 좋은 시비한 상태의 이제 점수가 되겠죠. 그 점수를 더해서 이제 합산해서 4점인 경우에 1등급, 그 다음에 이제 뭐 4등급인 경우에는 1점 이상인 경우에 4등급이다. 라고 이제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제 1.5점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0.5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4등급이 되겠죠. 이와 같이 해서 등급을 매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음 등급을 매기는, 공동주택의 이제 소음 등급을 매기는 5가지 이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1000세대 이상의 경우에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급을 인정받아서 입주자 공고 시에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항목들을 아파트 분양 시에 확인해 보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알아본 내용 중에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 기준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음과 공기 전파음에 대해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주간, 야간 이렇게 나눠서 설정이 돼 있지만은 이 층간소음은 이제 어떤 기준 갖고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해결 방안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은 주택 건설의 이제 어떤 소음 등급을 높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준을 강화하거나 법제화시키거나 이제 하는 그런 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국토해양부 이제 고시잖아요. 고시고 이제 그냥 어떤 강제 법규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소비자가 이제 알 권리를 만들어주는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강화할 수도 있는 내용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근본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당장에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해결 방안은 이러한 결과를 이러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웃 간의 이제 이해와 이제 배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활해 보면 알겠지만은 조용한 시간대에는 암만 작은 소리도 아주 민감하게 잘 들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저희가 이제 이웃 간에 배려하고 이해하는 게 가장 큰 해결 방안이 아닌가,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음 성능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